인간은 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는가?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해왔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불안을 품는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를 상처 입히지는 않을지, 건강은 괜찮을지, 미래는 안전할지, 이러한 걱정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에도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불교의 시선으로 보면 이 걱정은 우리가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마음의 작용이다. 다만 그 작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내일이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바라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 기대를 벗어난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한다. 이때 마음은 즉시 반응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다음에는 더 나빠지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걱정은 점점 커진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먼저 가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걱정의 핵심에는 집착이 있다. 집착이란 단순히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고정된 믿음, 이 조건이 유지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마음의 태도다. 우는 종종 말한다. 내가 이 일을 잘 해내면 괜찮아질 거야. 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이 정도의 돈만 있으면 더는 불안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은 잠깐일 뿐, 곧 또 다른 조건이 생겨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습관처럼 굳어진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김민수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주변에서 평가받는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늘 긴장이 자리 잡고 있다. 회사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상사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 몇 년 후에도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마음이 쉬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불안한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계속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믿는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아직 오지 않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이라고 설명한다. 김민수의 걱정은 현재 이 순간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고, 당장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마음은 미래로 달려가 최악의 상황을 그려본다.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처럼 받아들인다. 이때 몸은 실제 위협을 만났을 때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심장이 빨라지고, 어깨가 굳고, 숨이 얕아진다. 걱정은 이렇게 생각에 그치지 않고 몸 전체를 긴장시킨다. 부처님은 괴로움의 원인을 외부 상황에서 찾지 않았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크게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담담하게 지나간다. 이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붙잡으려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으로는 쉽게 놓지 못한다. 왜냐하면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마치 무책임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야 할 노력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라는 가르침이다. 김민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다. 동료와 성실하게 소통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몇 년 뒤 회사의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상사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그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영역까지 붙잡고 흔들리며 괴로워한다. 걱정은 종종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처럼 보인다. 미리 걱정하면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걱정이 판단력을 흐리고 현재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김미수는 회의 중에도 종종 다른 생각에 빠진다. 방금 한 말이 잘못 전달되지는 않았을까? 표정이 안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고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흩어져 있음이라고 표현한다. 마음이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끊임없이 움직일 때 우리는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괴로움을 경험한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된다. 그 상상은 사실이 아니라 가능성일 뿐이지만 마음은 그것을 사실처럼 받아들인다. 이때 괴로움은 이미 시작된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걱정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다.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 하고 자신을 책망하면 또 다른 괴로움이 쌓인다. 대신 지금 내 마음이 안전을 원하고 있구나. 불확실함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차림은 변화의 시작이다. 김민수가 어느 날 퇴근길에 문득 자신의 몸 상태를 느꼈다. 특별히 힘든 일이 없었는데도 목과 어깨가 굳어 있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명히 인식했다. 이처럼 걱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걱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걱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커지는지를 부드럽게 관찰하라고 가르친다. 관찰은 통제와 다르다. 통제는 억지로 바꾸려는 시도이고, 관찰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태도다. 이 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내달리던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결과는 수많은 조건 속에서 생겨난다. 이 사실을 삶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벗어남 속에서 예상보다 훨씬 깊고 조용한 안정이 자라나기 시작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의 발생 원리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깊다. 우리는 보통 괴로움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다.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상황 때문이라고 여기며 운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의 뿌리를 마음의 작용에서 보았다. 특히 원하지 않는 결과를 피하려 하고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으려는 마음이 어떻게 괴로움으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설명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 역시 이 흐름 속에서 생겨난다. 사람의 마음은 어떤 대상을 만나면 즉시 반응한다. 좋다, 싫다, 안전하다, 위험하다와 같은 판단이 순식간에 일어난다. 이 판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그 판단에 계속해서 생각이 붙고 상상이 덧붙여지면서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 생긴다. 예를 들어 몸이 조금 피곤하면 그냥 피곤하다고 느끼고 쉬면 될 일이다. 그러나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혹시 큰 병의 신호는 아닐까? 이렇게 계속 피곤하면 앞으로 일을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어진다.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을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이미 시작된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연기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연기란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생겨나며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가르침이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 어떤 기억, 어떤 감정, 어떤 믿음이 조건이 되어 걱정이라는 마음 상태가 생겨난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걱정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나는 원래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 상태를 고정된 성격처럼 받아들인다. 김민수의 경우를 다시 떠올려 보자. 그는 회사에서 상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불편함이 일어났다. 이 불편함 자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어제 회의에서 내가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혹시 평가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연달아 떠올랐다. 이때 그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고 있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상상 속에서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본다. 이러한 괴로움의 흐름에는 항상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이 숨어 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야만 안전하다는 생각,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야만 괜찮다는 기대가 깔려 있다. 그러나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결과도 하나의 원인만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상사의 기분은 김민수의 말뿐 아니라 그날의 업무량, 개인적인 일 건강 상태, 수많은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에도 김민수는 모든 결과를 자신의 행동 하나로 설명하려 한다. 이 착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부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 때 필연적으로 고통이 생긴다고 보았다. 통제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잠시 붙잡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손에서 빠져나가고 그 과정에서 더 큰 피로가 남는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계속 생각하고 분석하면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만 더 지치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고통이 상황에서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마음의 해석에서 생긴다는 점이다. 같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 크게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담담하다. 이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결과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느냐의 차이다. 연기의 가르침은 이 집착을 느슨하게 풀어준다. 모든 것은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결과 하나의 인생 전체를 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정이라는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그녀는 자녀의 진로 문제로 오랫동안 걱정해왔다. 아이가 원하는 길을 가도 불안했고, 안정적인 길을 선택해도 불안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이 선택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아이의 인생은 하나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만남과 경험, 노력과 우연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깨달음은 그녀의 걱정을 단번에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걱정이 마음을 지배하는 힘은 분명히 약해졌다. 영기의 이해는 우리에게 책임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보라고 말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수많은 조건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태도는 무력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혜에 가깝다. 김민수가 이 점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지만 이전처럼 모든 결과를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게 되었다. 걱정이 생겨나는 과정을 연기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걱정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고 다른 조건이 생기면 다시 나타난다. 이 사실을 알면 걱정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대신 지금 이 걱정은 어떤 조건에서 생겨났을까 하고 부드럽게 살펴볼 수 있다. 피곤함, 과거의 실패 경험,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걱정은 더 이상 나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지나가는 마음 현상이 된다. 그 현상은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변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특별한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정확히 보는 데서 시작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 역시 그 발생 과정을 이해할 때 서서히 힘을 잃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금 더 넓고 부드러운 마음의 공간이 생겨난다. 무상관은 불교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 중 하나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말은 누구나 들어본다. 계절이 바뀌고, 몸이 늙고, 감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무상함을 안다는 것과 무상함을 살아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많은 사람은 머리로는 변화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 끊임없이 생겨난다. 사람은 안정감을 느낄 때 마음이 편해진다. 익숙한 환경, 반복되는 일상, 예측 가능한 관계는 마음을 잠시 쉬게 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안정감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한다. 직장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관계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며, 건강이 지금 상태로 머물기를 원한다. 이 바람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문제는 이 바람이 당연한 권리처럼 굳어질 때 생긴다. 무상관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잠시 유지될 뿐,
영원히 고정된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김민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몇 년 전에는 지금과 다른 걱정을 하고 있었고, 그때는 그 걱정이 너무나도 현실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지나간 일이다. 그때의 걱정은 사라졌고, 대신 또 다른 걱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그는 걱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형태를 바꾸며 이어져 왔는지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게 되었다. 걱정은 대상만 바뀔 뿐, 그 구조는 반복되고 있었다. 무상함을 관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부 상황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다.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떤 날은 자신감이 넘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위축된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웃어넘기고 어떤 날은 깊이 상처받는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특정한 상태를 나라고 규정한다. 오늘 불안하면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울하면 내 삶은 계속 이럴 것이라고 단정한다. 이 단정이 바로 무상함을 거부하는 마음의 습관이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로 이러한 고정된 관점을 든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할 때, 마음은 현실과 끊임없이 충돌한다. 현실은 계속 변하는데, 마음은 멈춰 있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충돌이 바로 긴장과 불안의 형태로 나타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은 결국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이정희는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극심한 불안을 느꼈다. 단순히 한 번의 시험 결과였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미래 전체가 어두워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이의 인생이 이 성적 하나로 결정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아이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갔다. 그 과정에서 이정희는 깨닫게 되었다. 그때의 성적도, 그때의 불안도 모두 하나의 지나가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무상함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 이해하게 해주었다. 무상과는 체념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든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지금 느끼는 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더 깨어 있게 된다. 이 깨어 있음은 불안을 키우는 방향이 아니라 집착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변화에 저항한다. 계획이 어그러질 때 화가 나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 불안해진다. 그러나 무상관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 변화는 실패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김민수는 프로젝트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때 예전처럼 극도로 긴장하지 않게 되었다. 여전히 책임감은 있었지만 모든 변수를 완벽히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은 줄어들었다. 그는 변화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았다. 이것도 조건이 모여 나타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무상함을 관찰하는 연습은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출근길의 날씨, 몸의 컨디션, 사람들의 표정, 내 마음의 기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오늘은 마음이 무겁구나 하고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다. 지금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굳이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된다. 걱정도 마찬가지다. 걱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없애야 할 적으로 여긴다. 하지만 무상관의 관점에서는 걱정조차도 하나의 지나가는 현상이다. 올라왔다가 머물다가 사라진다. 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 강도와 형태는 계속 변하고 있다. 이 변화를 관찰할 수 있을 때 걱정은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는 힘을 가지지 못한다. 무상함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은 점차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마음을 압도하지는 않는다. 변화는 여전히 일어나고 불확실함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생겨난다. 그 중심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지혜에서 비롯된다. 이 지혜는 삶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지만 불필요하게 무겁게 만들지도 않는다. 이처럼 무상관은 걱정을 없애기 위한 생각이 아니라 걱정에 매달리지 않게 하는 시선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커진다. 반대로 변화의 흐름을 인정할수록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이 부드러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걱정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걱정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 현대 한국 사회 속에서 무상관과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다. 이론으로 이해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지 않으면 가르침은 쉽게 공허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사람의 일상을 따라가며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걱정이 어떻게 커지고 그 흐름을 알아차릴 때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차분히 살펴본다.
김민수는 30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왔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다. 그러나 그의 하루는 늘 긴장으로 시작된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부터 마음은 이미 회사에 가 있다. 오늘 보고서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팀장이 어떤 지적을 하지는 않을지, 동료들 사이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는 않을지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떠오른다. 이 생각들은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자동으로 반복된다. 김민수의 가장 큰 불안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지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회사가 몇 년 뒤에도 안전할까? 다른 사람들보다 성장이 느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는 이 걱정이 자신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걱정이 없으면 나태해질 것 같고, 긴장을 풀면 뒤처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그 걱정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다. 이유 없는 피로, 자주 뻐근해지는 어깨, 잠들기 전에도 멈추지 않는 생각들. 그는 쉬는 시간에도 온전히 쉬지 못한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해서 다음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 반복해서 살아내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김민수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중간 점검 회의에 들어갔다. 그는 며칠 동안 준비를 했지만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다. 회의실에 들어서기 전부터 심장이 빨리 뛰었고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상황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어쩌지? 이 프로젝트가 실패로 보이면 평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느끼는 긴장만큼이나 굳어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예상과 달리 큰 문제는 없었다. 몇 가지 보완 의견이 있었을 뿐, 전체적인 방향은 괜찮다는 평가였다. 동료들은 담담하게 다음 일을 준비했다. 그러나 김민수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방금 들은 말 중 부정적으로 들린 표현만 계속 떠올렸다. 그리고 그 말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혼자서 수십 번 되짚었다. 이 장면은 무상함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의 걱정은 현재의 사실이 아니라 해석과 상상 위에 쌓여 있었다. 실제로 회의는 무사히 끝났고 당장 불이익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의 말, 하나의 표정에 의미를 붙이고 그것을 고정된 신호처럼 받아들였다. 이 고정이 바로 무상함을 거부하는 태도다.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결정된 미래처럼 여기는 순간, 걱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며칠 후, 김민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걱정에 대해 천천히 말해보았다. 말을 하면서 그는 스스로도 놀랐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느꼈기 때문이다. 상담을 진행하던 이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미래를 대비하려는 마음에서 나왔지만, 동시에 미래를 하나의 고정된 그림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더 커졌다고. 이 말은 김민수의 마음에 오래 남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걱정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대부분의 걱정은 하나의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었다. 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이 평가가 내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조금만 돌아보면 그의 삶은 이미 수많은 변화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다. 과거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 중 많은 것은 이미 지나갔고, 그때의 걱정은 지금의 삶을 지배하지 않고 있었다. 무상함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런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지금 이 순간 절대적으로 느껴지는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 깨달음은 문제를 가볍게 보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인생 전체로 확대하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다. 김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걱정에 약간의 거리를 둘 수 있었다. 걱정이 올라오면 이것도 지나가는 하나의 마음 상태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 보았다. 그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불안은 찾아왔고, 마음은 자주 흔들렸다. 그러나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다. 대신 지금 내가 무언가를 통제하려 애쓰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렸다. 이 알아차림은 그의 마음에 작은 틈을 만들어 주었다. 그 틈 사이로 긴장이 조금씩 빠져나갔다. 이 사례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우리는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대비와 집착은 다르다. 대비는 현재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는 것이고, 집착은 결과까지 완전히 통제하려는 태도다. 무상과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김민수의 이야기는 특별한 성공이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한 사람이 자신의 걱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조금씩 이해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무상함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삶을 지배하지는 않게 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비로소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과 무상함을 실제로 관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다.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마음속에서 불안이 올라올 때는 그 사실을 전혀 떠올리지 못한다. 걱정은 너무 빠르고 강하게 올라와서 그 순간에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함을 생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직접 관찰하는 태도를 기르라고 가르친다. 관찰은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이다. 무상함을 관찰하는 첫 단계는 몸에서 시작된다. 마음은 추상적이지만 걱정은 언제나 몸의 반응을 동반한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얕아지고 어깨와 목이 굳어진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생각만 따라간다. 그러나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걱정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적 반응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난다. 김미수는 어느 날 회의 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를 꽉 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지금 내 몸이 긴장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다. 이 알아차림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걱정을 논리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더 생각하고 더 분석하면 불안이 줄어들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생각이 생각을 낳으며 걱정은 점점 커진다. 연기의 관점을 삶 속에서 더 깊이 체감하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구체적인 이야기다. 같은 가르침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잘 와닿지 않다가 전혀 다른 삶의 장면에서 갑자기 마음을 건드리기도 한다. 여기서는 가족 관계와 질병이라는 주제를 통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연기적으로 바라볼 때 그 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본다. 박선영은 40 초반의 여성으로 오랫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아왔다. 그녀는 책임감이 강했고 특히 어머니의 건강에 대해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몇 해 전 어머니가 큰 병을 앓은 이후로 박선영의 일상은 거의 경계 상태에 가까웠다.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먼저 반응했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손이 떨리기도 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사랑과 책임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두려움은 단순히 병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혹시 내가 더 잘 돌보지 못해서 병이 악화되지는 않을까? 내가 놓친 신호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자책이 늘 따라다녔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만 나빠 보여도 박선영의 마음은 곧장 최악의 결론으로 달려갔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이미 오지 않은 미래의 고통을 현재에서 반복해서 살아내고 있었다. 박선영은 자신이 걱정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멈추는 것은 무책임해 보였다. 혹시라도 마음을 놓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끊임없이 정보를 찾아보고 증상을 확인하고 스스로를 긴장 상태에 두었다. 이 긴장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머니 앞에서도 마음이 온전히 머물지 못했다. 어느 날 박선영은 병원에서 열린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연기라는 개념을 일상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건강은 돌봄의 정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몸의 상태, 나이, 과거의 병력, 스트레스, 약물, 환경, 수많은 조건이 함께 작용한다. 이 말은 박선영에게 위로이자 충격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상태를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선영은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았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다. 사랑은 자연스러웠지만 통제하려는 마음은 그녀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돌봄이라는 조건을 정성껏 마련하는 것이지 결과까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깨달음 이후로도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상태가 조금만 달라져도 불안은 여전히 올라왔다. 그러나 박선영의 태도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았다. 이 마음은 어머니를 아끼는 조건에서 생겨난 것이고, 동시에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것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불안은 이전처럼 그녀를 압도하지는 못했다. 연기의 이해는 박선영이 어머니와 함께 있는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다. 예전에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도 다음 검진 결과를 걱정했고 미래의 악화를 상상했다. 그러나 점점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의 대화와 표정에 더 머물 수 있게 되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조금 느슨해지자 관계는 오히려 더 따뜻해졌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돌봄의 질은 높아졌다. 이 사례는 연기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혜임을 보여준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삶을 완전히 지켜주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 욕구가 강해질수록 통제할 수 없는 영역까지 끌어안게 되고 그 결과 걱정은 끝없이 커진다.
연기의 관점은 이 마음의 현실적인 경계를 세워준다. 사랑은 할 수 있지만 결과는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경계다. 박선영은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마음 상태를 느꼈다. 여전히 걱정은 있었지만 그 걱정이 모든 생각을 점령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창밖의 햇빛과 어머니의 손 온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이 순간은 연기의 이해가 만들어낸 작은 변화였다. 결과를 알 수 없는 미래 대신 조건이 모여 만들어진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연기의 시선은 이렇게 삶의 여러 영역에서 작동한다. 직장, 가족, 건강, 관계 어디에서든 우리는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구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욕구가 강할수록 걱정은 깊어진다. 그러나 수많은 조건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개인의 몫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맡길 수밖에 없는 흐름이 구분된다. 박선영의 이야기는 완결된 결론을 보여주지 않는다. 어머니의 건강은 여전히 변하고 그녀의 마음도 여전히 흔들린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는 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변화를 자신의 실패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 해석이 사라지자 걱정은 여전히 존재해도 삶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이처럼 연기의 이해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는다. 대신 걱정이 생겨나는 자리를 바꾼다. 그것은 두려움의 증거가 아니라 조건이 만났다는 신호가 된다. 이 신호를 과장하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조금 더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사라는 불교에서 말하는 4가지 무량심 가운데 하나로 흔히 평정심이라고 번역된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이 없거나 무덤덤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사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좋아함과 싫어함이 일어나더라도 그 흐름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는 마음의 균형을 가리킨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무상과 연기를 이해해도 마음이 그 이해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사다. 많은 사람은 내려놓음을 포기나 무관심으로 오해한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것,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사는 오히려 깊은 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에 더 온전히 머물 수 있는 상태다. 김미수는 예전에는 프로젝트의 결과에 매달리느라 과정 속에서 늘 긴장해 있었다. 잘 되고 있는 순간에도 혹시 망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따라다녔다.
그러나 사의 태도를 조금씩 이해하면서 그는 결과를 예측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 흐름을 잠시 내려놓아 보았다. 그는 일을 대충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 예전에는 상사의 반응 하나하나에 마음이 요동쳤지만 이제는 그 반응 역시 수많은 조건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마음은 덜 흔들렸고 흔들림이 줄어드니 집중력은 오히려 높아졌다. 사는 이렇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태도가 아니라 삶을 더 맑게 만드는 태도다. 이정희에게 사는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이의 선택과 결과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다. 잘 되면 안도했고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무너졌다.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그녀를 지치게 했다. 그러나 사의 의미를 접하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아이의 삶과 자신의 마음을 구분해 보았다. 아이는 자신의 인연과 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자신은 그 곁에서 도울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받아들임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따뜻한 관심이 가능해졌다. 결과를 바꾸려는 조급함이 줄어들자 아이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었고 판단 없이 함께 있어 줄 수 있었다. 사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을 덜어내어 관계를 깊게 만든다. 사는 또한 감정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기쁨이 오래가기를 바라고 슬픈 일이 생기면 빨리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 바람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바람이 집착이 될 때 마음은 다시 흔들린다. 사의 태도는 기쁨이 일어날 때 기쁨을 느끼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슬픔이 일어날 때 슬픔을 부정하지 않되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다. 박선영은 어머니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조차 마음을 놓지 못했다. 혹시 다시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기쁨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사의 태도를 이해한 뒤로 그녀는 좋아진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다. 이 순간은 조건이 모여 잠시 나타난 것이고 이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자 기쁨은 불안과 섞이지 않고 조금 더 맑은 형태로 머물 수 있었다. 사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반복적인 마음의 선택에 가깝다. 통제하고 싶어질 때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이다. 결과를 미리 당겨오고 싶을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선택이다. 이 선택은 처음에는 낯설고 불안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도록 걱정과 긴장을 안전장치처럼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의 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 없이도 삶이 계속된다는 경험을 쌓게 해준다. 이 경험이 쌓이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성질로 보이기 시작한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관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사실이 더 이상 마음을 마비시키지는 않는다. 사는 이 불확실함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해준다. 사는 또한 자신에 대한 태도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상태를 평가한다. 오늘 잘했는지, 못했는지, 남들보다 나은지, 뒤처지는지 끊임없이 비교한다. 이 평가의 흐름 속에서 마음은 쉽게 지친다. 사의 태도는 이런 평가를 완전히 멈추게 하지는 않지만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한다. 지금 이 상태 역시 조건의 결과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준다. 김미수는 어느 날 업무 실수를 했을 때 예전처럼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다. 실수는 분명히 있었고 그에 따른 조치는 필요했지만 그 실수가 자신의 가치 전체를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이 기억은 그를 무책임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 침착하게 문제를 수습할 수 있었다. 사는 이렇게 현실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사는 무상과 영기의 이해를 삶 속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다. 변화와 불확실함 속에서도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돕는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생겨나지만 사의 태도를 지닌 마음은 그 걱정을 삶의 전면에 세우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자리 잡기 시작한다. 무상관과 사의 태도는 이론으로 이해할 때보다 일상 속에서 적용할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 많은 사람은 수행이나 마음 공부를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조용한 방, 명상 시간, 마음이 비교적 안정된 순간에만 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은 대부분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생겨난다. 출근길 대화 중, 잠들기 전, 예상치 못한 소식 앞에서 불쑥 올라온다. 그래서 무상관과 사의 태도 역시 특별함이 아니라 일상 그 자체 속에서 길러져야 한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마음은 이미 하루를 예측하기 시작한다. 오늘 일정이 많다는 생각, 피곤할 것 같다는 예상, 어제의 일이 오늘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이 이어진다. 이때 무상관을 적용하는 첫 번째 지점은 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다. 오늘의 몸은 어제와 다르고 어제의 마음도 오늘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피곤함이 있으면 피곤함을 부정하지 않고 컨디션이 좋으면 그 또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태도는 하루를 통제하려는 마음 대신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을 만든다. 출근길의 교통 상황은 통제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길이 막히면 마음은 곧바로 조급해지고 예정된 모든 일이 어긋날 것처럼 느껴진다. 이 순간 많은 사람은 이미 도착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무상관의 태도는 여기서 작게 개입한다. 지금의 정체는 수많은 조건이 겹쳐 나타난 현상이고, 이 또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다. 사의 태도는 그 상황 속에서 숨을 고르고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에만 집중하게 해준다. 도착 시간을 조정하고 연락을 하고 현재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는 걱정이 가장 자주 생겨나는 영역 중 하나다. 누군가의 말투, 표정, 반응 하나에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이때 우리는 상대의 반응을 내 가치의 척도로 받아들이기 쉽다. 무상관은 이 반응이 고정된 평가가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과 상황이 반영된 하나의 표현일 뿐이라는 시선을 제공한다. 사의 태도는 그 반응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게 해준다. 김민수는 동료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던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무상관과 사를 의식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는 그 말이 나온 조건을 떠올려 보았다. 그 동료 역시 바쁜 일정과 개인적인 피로 속에 있었고, 그 말은 그 순간의 상태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생각은 상대를 변명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그는 불필요한 상상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해야 할 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시간은 하루 동안 쌓인 생각과 감정이 몰려오는 때다. 이때 많은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위를 맴돈다. 무상관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는 이 시간에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발의 감각, 등받이에 닿는 느낌, 호흡의 리듬을 느끼며 오늘의 마음 상태 역시 하나의 조건적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피로와 불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몸으로 확인하는 순간이다. 잠들기 전은 걱정이 가장 커지는 시간이다. 낮 동안 억눌렀던 생각들이 조용해진 공간에서 한꺼번에 떠오른다. 내일의 일정, 해결되지 않은 문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이어진다. 이때 사의 태도는 생각을 멈추게 하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생각이 생각일 뿐이라는 거리를 만들어준다. 지금 이 순간 잠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숨을 따라가며 생각이 떠올라도 다시 숨으로 돌아오는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차 힘을 잃는다.
건강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몸의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작은 증상도 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상관은 몸의 상태가 늘 변해왔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좋았던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으며 그 모든 순간은 지나갔다. 사의 태도는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하되 결과를 미리 끌어당겨 괴로워하지 않게 해준다. 지금 할 수 있는 관리에 집중하고 그 이유는 흐름에 맡기는 것이다. 이정희는 건강검진을 앞두고 늘 며칠을 불안 속에서 보냈다. 그러나 무상관과 사를 실천하면서 그녀는 검진 결과가 나오기 전의 시간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대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더 긴장시키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 선택은 결과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돈과 미래에 대한 걱정 역시 일상에서 자주 반복된다. 경제적 안정은 중요한 문제지만 모든 불안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무상관은 소득과 상황이 계속 변해왔다는 사실을 보게 한다. 사의 태도는 현재의 재정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되 모든 변수를 통제하려는 환상을 내려놓게 한다. 이 태도는 무계획과 다르다. 오히려 계획을 유연하게 만들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이처럼 무상관과 사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적용 속에서 자라난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마다 그것을 통제의 신호로 알아차리고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을 반복하면 된다. 이 반복은 서서히 마음의 습관을 바꾼다. 일상 속에서 이러한 태도를 유지하다 보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삶을 압도하지는 못한다. 걱정은 하나의 소리처럼 들렸다가 사라지고 그 뒤에는 다시 현재의 삶이 남는다. 이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수록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안정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점점 분명히 알게 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는 길의 끝에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공허함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마음이다. 무상관과 사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게 된다. 동시에 그 흐름 속에서도 삶이 계속 이어지고 내가 해야 할 몫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된다. 이 이해는 불안 위에 쌓은 안정이 아니라 불확실함을 포함한 채 살아가는 안정이다. 많은 사람은 걱정을 내려놓으면 무책임해질까 두려워한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까 걱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무상관과 살을 깊이 체득한 사람은 현실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을 더 또렷하게 본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과정에 더 성실해지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대응하는 힘은 커진다. 김미수는 예전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맞이했을 때 자신의 반응이 달라졌음을 알아차렸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변수가 생겼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것,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것에 차분히 집중했다.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던 최악의 시나리오는 더 이상 중심에 서지 못했다.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불안이 그의 판단을 지배하지도 못했다. 자의 태도는 삶을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삶과 불필요하게 싸우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는 종종 현실과 싸우느라 지쳐버린다. 이미 일어난 일, 이미 결정된 조건, 이미 지나간 시간까지 붙잡고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풀이한다. 사는 이 싸움을 멈추게 해준다. 이미 일어난 것은 일어난 것이고 지금의 조건은 지금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준다. 그 인정 위에서 비로소 다음 선택이 가능해진다. 이정희는 가족 문제로 오랫동안 마음의 긴장을 안고 살아왔다. 누군가 변해야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늘 실망으로 돌아왔다. 무상관과 살을 실천하면서 그녀는 다른 선택을 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신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다. 이 변화는 관계를 즉각적으로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 상태는 분명히 달라졌다. 예전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지 않게 되었고 그만큼 관계 안에서 숨 쉴 공간이 생겼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은 종종 자기 정체성과 연결된다. 일이 잘 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일이 어그러지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무상관은 이 동일시를 부드럽게 풀어낸다. 결과는 조건의 산물이지 존재의 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자의 태도는 그 결과를 붙잡아 나를 정의하지 않게 해준다. 나는 결과 이전에도 존재했고, 결과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사실을 체감하게 된다. 삶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큰 신뢰를 경험한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신뢰가 아니라, 계획이 어긋나도 삶은 계속된다는 신뢰다. 이 신뢰는 외부 환경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도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에 가깝다.
무상관과 사를 삶의 태도로 삼으면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수행의 순간이 된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실패했다고 느끼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순간이 이미 깨어 있음의 표현이다. 걱정이 생겼다는 사실보다 그 걱정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중요해진다. 붙잡고 끌려갈 것인지, 알아차리고 놓아줄 것인지는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다. 이 길에는 완벽한 종착점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대신 걱정과 함께 살아가되 걱정에 의해 삶이 축소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간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 자라난다. 무상관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사는 그 지나감을 붙잡지 않는 연습을 가능하게 한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걱정은 여전히 삶의 일부로 남겠지만 더 이상 삶의 주인이 되지는 못한다. 결국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멈춘다는 것은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겠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삶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호흡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듯이 생각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상황은 변하고 마음은 다시 자리를 찾는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 위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상관과 사가 일상 속에서 완성되는 지점이다.